오늘은 우리나라 산업이 왜 이제 중국에게 따라잡히는지, 그리고 이제 대만에게 따라잡히고 있고, 또 후발주자들이 어떻게 따라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그것은 대충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우리나라의 산업은 진입장벽이 없었어. 그동안 우리가 했던 산업들을 분석을 해보면 따라잡기 쉬웠어. 사실은 자본력이 없어서 못했던 거지, 그 기술이 없는데 그 기술도 자본력으로 이제 커버가 가능했던 산업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야.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가장 이제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현재 그러니까 대표 산업 중에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거의 탑이라고 봐야지. 그리고 조선업도 사실 기술공들의 그 차이로 인해서 어떤 기술적 진입장벽이 형성이 되긴 하는데, 최근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조선소에서 사람을 못 구하고 있어. 기술공을 구해서 이제 어떤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술공들이 전부 다 배달을 하러 갔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조선업이 이대로 가면 기술적 이점을 많이 잃어버릴 거야. 그러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 있겠지. 메모리 반도체를 살펴보면, 우선 반도체 자체가 뭐 페어차일드라든지 인텔 뭐 이런 회사들을 먼저 이제 최초로 생산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 거기서 개발을 하고, 종주국이 이제 미국인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 1위도 미국이었고, 비메모리도 마찬가지 미국이었어. 근데 일본이 저렴한 인건비랑 이제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해서 치고 올라와 버린 거지.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유럽인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지. 미국산하고 유럽산을 쓰느니 품질이 고만고만한 일본산을 쓰면 되겠다. 일본산 품질이 이미 미국하고 비슷하지 않냐, 유럽산하고 비슷하지 않냐, 그러면서 가격은 좀 더 저렴하다. 그러면서 이제 다 시장을 먹어버린 거지. 너무 치고 올라와 버리니까 이제 어느 수준까지 치고 올라갔느냐, 나중에는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는 달러의 가치가, 달러와의 양이 미국에 버금가는 상황까지 이제 나갔던 거지. 미국은 이제 달러를 만드는 나라잖아. FRB에서 이제 달러를 찍어내는데, 달러를 찍어내는 족족이 일본으로 다 가버리는 거였지. 지금 중국이, 사실 지금 중국과 비슷한 거지, 일본이. 그러니까 원천 기술은 다 미국이 가지고 있고, 제품 개발 같은 건 미국이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 근데 공장은 중국에 있어. 그 미국의 공장을 만들어서 미국의 기업이 중국의 공장을 만들고, 중국 기업이 이제 거기다 또 만들겠지. 자기네 국가에다. 그리고 한국 기업도 거기다 만들어. 그러면 이 제품들이 미국에 이제 수출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계속 발생하니까 플라자 협의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품의 그 어떤 명성은 수십 년이 갔다. 근데 그거를 이제 깨버린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지. 대한민국, 대만 이런 나라가 치고 올라가 버리니까,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제 일본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번 했었지. 당시 90년대 중후반 때까지만 해도 1위였는데, 삼성은 DDR램에 투자를 하게 되고, 일본은 SD램에 투자를 하게 된 거지. 가위바위보 싸움을 했었는데 한국이 이겨버린 거야. 기술력은 일본이 좋았고, 그 당시에도.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DDR램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었잖아, SD램에서. 근데 일본은 거기다가 돈을 이빨 써버린 거지. 기술력은 있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당시에 그랬단 얘기야.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DDR램을 미리 선점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이제 빨리빨리 그러니까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지. 규모의 경제를 만듦으로 인해서 또 이제 먼저 생산을 시작하다 보니까 6개월 앞서느니 뭐 1년 앞서느니 이제 기술력에서도 이제 앞서가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서 일본의 이제 마지막까지 남았던 엘피다 메모리조차 SKS 컨소시엄에 넘어가 버린 거야. 그러면서 삼성 SK의 제국이 만들어진 거지,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얘기를 했나? 이 메모리 반도체의 1위 자리는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 미국, 일본, 대만, 한국. 이제 한국이 거의 20년 이상 지금 해먹고 있는 건데,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는 뭐 그런 이제 파운드리가 예전에도 있었지. 뭐 동부 하이텍이 파운드리를 이제 하고 있는 회사고, 대표적인 회사고,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이제 미세 공정을 하고 있고, 동부
동부 같은 경우에는 좀 미세하지 않은 것들, 저가 제품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본력의 차이에서 생기는 거고, 그 대만, 그래서 지금 이제 국면이 그거잖아. 대만이 미세 공정 플러스 수율이 높다라는 거지. 그리고 시장에서 고객들의 안심도를 사고 있다, 뭐 인정을 받고 있다,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다, 이미 인증이 된 제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대만 제품은 선호가 높은. 삼성은 이제 공정은 따라갔어. 공정은 따라잡았는데 수율이 나오느냐? 응? 수율이 우선 나와야 되고, 그 이후에도 뭐 불량이 있느냐 없느냐, 최근에 공정을 바꿨기 때문에 넌 이제 모험을 하고 있는 건데,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애플이 뭐 지금 미세 공정을 따라갔다라고 해서 당장 삼성으로 바꿀 이유가 없는 거야. 대만은 이제 애플 입장에서 최근 몇 년 동안의 그 데이터를 보면 믿을 수 있는 투수인 거고, 삼성은 조금 이제 새로 영입한 투수가 돼버린 거야. 사실 애플하고 삼성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대만으로 가버린 건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렸다라는 거지. 근데 이 모든 것을 뭐 뉴스 나오는 대로 복잡하게 기술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컬럼비아 대학교, 여기서 이제 가치 투자가 나왔는데, 가치 투자의 발전 그 변천사를 보면 처음에는 자산주, 그 다음에 수익 가치, 그 다음에 뭐 현금 가치니 뭐니, 뭐 DCF가 사실 여기 자산주보다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존 윌리엄스가 벤자민 그레엄보다는 더 앞선 인물이다라고 연도로 나오고 있어. 뭐 하버드 대학교 존 윌리엄스 DCF,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성장주를 평가하거나, 혹은 이제 뭐 미래 현금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해주는 거지. 이게 미래에 들어오는 현금 가치로 추정을 해가지고 이제 적절하게 디스카운트를 해준다, 할인을 해주는 거야. 현금을 할인해준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 그 모형인데 너무 간단하지, 구하는 거지. 이거를 이제 워렌 버핏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수익 가치인데, 이게 프랜차이즈 가치. 이게 뭐 말 그대로 독과점 기업을 이제 평가하는, 진입 장벽이 있는 회사들을 이제 평가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매기는 건데, 이걸 수학 공식이 좀 틀려지지. 약간 구하기 힘든 EPV는 뭐 DCF로도 계산이 가능해. DCF로 미래의 성장과 현금 추정을 하지. 이걸 이제 합산을 하는 거야. 수십 년, 한 20년 현금 그리고 EPV로 잔존 가치를 계산을 해. 그래서 이 위에 4-1인데 이거랑 컴퓨터 엄청 느리구나. 이거로 해서 계산을 합산을 하는 거야. 1번하고 2번을. 그러면 이제 FV가 나오고, FV에서 뭐 BPS를 마이너스를 하면 이제 프랜차이즈 밸류가 돼. FV가 뭐 다른 데서 FV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프랜차이즈 밸류에이션, 독점 가치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제 수학 공식이 나오는데, 이 이론에 맞는 회사들이 한국에 있냐 없냐라고 이제 계산을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뭐 그걸 찾는다, 이 모형을 가지고 찾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거를 한 2년 정도 해봤는데 많지 않아. 우리나라 산업에 이 EPV, 이 수학 공식을 써가지고, 이 공식들을 써가지고 가치를 도출해낼 만한 회사가 많지 않아. 미국은 많아. 미국은 많아. 미국에 뭐 애플이 이런 대표적인 회사고, 브랜드 가치 아니야. 애플하면 브랜드 가치, 그리고 설계력, 아주 타고난 설계를 하고 있고, 코카콜라, 이제 최강의 2인자 펩시, 그리고 이제 합법적인 마약을 만드는 알트리아, 여기가 이제 필립 모리스, 뭐 이런 메이커들이 있어. 그 위에도 굉장히 많아. 찾아보면 미국의 뭐
금융회사들 중에도 뭐 이제 가이코 같은 이런 워렌 버핏이 투자했던 그런 회사들이 많다라는 거야. 보험회사들. 그 진입장벽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형성 조건.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이거는 정부가 허용하는 독점의 기준이 있어. 독점, 독과점. 이게 무엇이 있느냐? 왜 이렇게 또 번호가 매겨지노? 기분 나쁘게. 그냥 해보자고. 자, 전력산업이 있겠지. 그리고 가스산업. 그리고 뭐 도시가스로 하자고. 그리고 전력 위에 또 뭐가 있냐? 담배도 이제 하고 있고. 과거에는 이게 포스코 같은 회사가 여기에 이제 허용이 이게 해당이 됐지. 포스코가 진입장벽이 허물어졌다. 과거에는 이 기준에 부합. 뭐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야. 현철하고 얘네 둘이 왜 제철소를 아무데나 못 져요. 제철은 필요한데 철은 필요해요. 근데 아무데나 못 져. 근데 지금은 중국산이나 뭐 심지어 인도는 뭐 아르셀로미탈이라는 회사가 이미 뭐 10년, 20년 이렇게 굳건하게 있고, 그 위에도 뭐 최근에는 동남아 애들이 이거 만들고 있어. 막 철강 쇳물 뽑아내고 있어. 포스코가 버리고 가면 사들이고 있고 그런 철강회사. 동남아에서도 만들어. 좀 뭐 방산 같은 것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될 수 있겠다. 자원적인 것들. 정부가 이제 허용하는 것들. 이게 정부가 허용한다라고 해야 되나? 광산 개발할 때도 환경오염 되니까 좀 이제 그런 게 있겠지. 어떤 유틸리티 산업, 인프라 산업, 이게 없으면 절대 안 된다. 국가가 안 돌아간다. 산업이 안 돌아간다. 등장 밑에서 막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해. 관리하는 이유는 민간에게 맡겼을 경우에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러지. 이거는 행정학을 배운 나 같은 경우에 아는 내용이고, 뭐 경영학에서도 나올 거야. 경제학에서도 나오고, 시장 실패 이게 나와. 정부의 실패, 시장 실패 이런 내용에서 이 독점이 나와. 독점하고 독과점이. 그래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가격을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얘네를 이제 냅두면 갑질하지 말라고. 그리고 환경오염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진입장벽이 있다라고 하면 자연적 이제 진입장벽. 무엇이 있느냐? 습관이 있어. 습관. 맛에 길들여져. 뭐 예를 들어 담배. 어떤 담배 피우면 아주 맛이 괜찮나 그러지. 오렌지 향 난다 그러고. 나한테 맞는 담배가 있어. 펴보면 잘 팔리는 담배가 있어. 그 회사가 있어. 메이커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선점하기 나름인 거지. 담배 산업도 습관적 진입장벽하고 여 위에 진입장벽하고 동시에 돼야 돼. 그래서 한때는 KTNG 주식을 사볼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 배당도 뭐 적절하게 때리고 뭐 성장성이 높으면 아닌데, 사실 남들 건강이 어떻게 되던 말던 건 상관없는 거잖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돈만 보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 마약이야. 마약. 예전에 마약을 만들어서 팔던 제약회사가 있었지. 최근 몇 년 전까지도 있었을 거야. 펜타놀 같은 거, 서펜타놀 이런 것들, 뭐 카펜타놀 이런 약들을 막 파는 거지. 이게 헤로인보다 해로운데 이런 거 만들어서 팔아. 막 진통제로 미친 거지. 이제 최근에 그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슈가 나와서 이게 없어져 버린 건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맛에 길들여진다고 하면 식품에 뭐가 있어?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높은 식품 회사 오뚜기, 가뚜기 아니야. 그리고 라면 잘 만드는 회사. 농심이 뭐 가시지. 요즘 얘가 이제 1위 자리에 잠깐 올라갔다가 2위로 내려오고 그러는데, 이 오뚜기 진짜 만만치 않아. 스낵은 농심. 그리고 빙그레 우유. 우유 한글이 더 어려워. 뭐 이런 것들 있고. 빙그레 우유가 뭐가 있냐? 빙그레 뭐 바나나 있잖아. 바나나 우유 하면 원래는 서울 우유지. 시장 점유율 40%를 내가 주식을 처음 한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냥 매일 40% 때리는데, 뭐 서울 우유야. 조합이잖아. 여기 이 녀석들 대단해. 이런 데 있단 말이야. 이런 데. 낙농가는 이빨이 많은데 낙농가는 많어. 낙농가의 개수는 많은데, 그러니까 유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우유를 만드는 회사들을 내가 알기로는 유업을 하는 회사가 10몇 개 있었어. 예전에 2008년도에 빙그레 투자할 때 10개 정도 있었거든. 서울우유는 40%야. 그럼 낙농가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낙농가가 갑이냐 서울우유가 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울우유가 갑이겠죠. 사주는 입장이고 시장 점유율도 높으니까 가격도 세. 얘네가 우유가. 그래도 잘 팔려. 왜 잘 팔리는지는 모르겠어. 브랜드야 브랜드. 샘표, 미원,
좋은 마약을 만드는 거지. 소금 대용 식품이 그 아주 야지노모토에서 만들던 거를 미원으로 이제 바꿔버린 거지. 미원 상사나 뭐 이런 애들은 참 좋은 사업 많이 해. 미원 무슨 뭐 케미컬이었나 무슨 회사는 그 UV 그 경화제 그거 우리나라에서 독점하다시피 했었지. 그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미원 쪽이 괜찮은 회사들이 많아. 이게 사업을 분석을 해보면 단순 재무제표로만 보면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PBR이나 이런 공식으로 보면, 근데 좀 고도의 가치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예전에 10년 전에 다 연구했던 것들이 12년 전에 13년 전에 이런 때 한 요 정도인 것 같아. 응? 습관적으로 되는 것들 대충 봤을 때는 요 정도야. 외국에 있는 뭐 식품회사 중에도 굉장히 뭐 큰 것들이 많잖아. 요 범주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지. 롯데 칠성, 응? 우리 뭐 좋아하는 코카콜라, 응? 펩시, 다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롯데 삼강도 롯데께 좀 많았어. 롯데들이 좀 만드는 거, 뭐 롯데 제과 이런 게 좀 진입장벽이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롯데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흔히 하는 기술적 진입장벽. 삼성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까지야 그래봤자 메모리 반도체.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는 여기서 빼야 돼. 특허로 보호가 되는 장벽을 가지고 있는 것들. 기술적으로 보호가 되는 거지. 예전에 아스피린 만들던 회사들, 아스피린 뭐 특허권이 17년 지나면, 미국 기준으로 17년 지나면 다시 이제 일반화 시키는 게 많은데 기술 공개를 해버리니까 제너리 상품이 막 쏟아져 나오지. 그런 회사들, 뭐 제약회사 중에 미국에 그런 회사들이 많단 말이지. 비아그라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괜찮았지. 17년 동안은.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보면 엔비디아 설계 기술 좋지. AMD도 괜찮아. 그리고 인텔, 이 세 개의 회사는 상당히 괜찮은 어떤 그런 퀄컴 뭐 이런 회사들. 설계 기술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야, 얘네가. 기술력이 있는 거지. TSMC는 삼성하고 비슷해질 수가 있어. 애매해. 응? 애매하다고, 이런 거는. 지금 당장 잘 나가는 삼성, 과거에 굉장히 잘 나갔던 뭐 도시바 메모리, 엘피다 메모리, 엘피다가 도시바 거지, 뭐 소니 메모리, 에이, 소용없어. 카메라 렌즈 만드는 애들, 일본 회사에서 뭐 내세울 수 있는 건 카메라 렌즈야. 이거 못 따라잡아. 시모스 센서. 이런 것들은 기술적 진입장벽이지. 이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한때 캐논하고 니콘이 프린터 시장에서 강자였던 거야. 광학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뭐 화학기술도 좋아야 되고 전자기술도 좋아야만 프린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있는 산업인데, 한때 삼성이 뭐 사업 시작한 지 몇 년 안 돼서 1위 자리를 삼엽충 애들이 그냥 1위 그냥 먹어버렸어. 물론 저가형만 먹은 거야. HP 거 막 OEM 생산도 해주고 이것저것 하면서 막 먹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시장에서 나가버렸지. 별볼게 없는 거지. 싸게 그냥 치고 들어가서 복제해가지고 하는 거는 정말 삼성 못 따라잡지. 프린터 산업도 잘 공부해보면 분명히 강자가 있어. 뭐 렉스마크 이런 애들. 기술적 진입장벽은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끄는 지 오래됐었는데, 특허로 보호가 되면 어쨌든 뭐 미국은 17년인가 그래. 17년 동안 기술 공개가 안 되고, 설계 기술을 가진, 예를 들어 반도체 설계 잘하는 회사들, ASML 요즘 나온 거야. 얘는 뭐 니콘, 캐논, 노광기 이런 거 잘 만들잖아, 얘네들. 이런 거 무시 못하지. 공급자가 갑일 수가 있어, 얘네들. 얘네가 설비 공급 안 해주면 그냥 그 밑에 있는 업체들은 굶어 죽어야 되는 거야. 삼성도 그냥 이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대수를 뭐 예를 들어 TSMC에 100대를 배정해 주던 걸 10대로 줄여버리고 삼성이 90대 이제 90대로 늘려버리면 삼성이 이길 수도 있어. 사실 기술로 안 되지. 그래도 수율이나 이런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인 건데,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미원의 무슨 회사가, 아까 얘기했던 회사가 EUV
그 경화제 만드는 기술력은 거의 독보적이다. 한국에서 없다, 경쟁자가 없다 그랬거든. 그런 회사들이 몇 개 회사들이 있는 거지. 사실상 기술로 이게 뭐 특허가 있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공개가 되는 거고, 기술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따라잡히는 거지. 삼성이 그래서 따라잡을 수 있었던 거고, LG가 따라잡을 수 있었던 거야. 냉정하게 얘기하면. 뭐 기술의 삼성이다. 한국은 대한민국 IT 기술 최강자다 그러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거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예전에 썼던 거를 이런 그림들이 있어. 삼성이 밀려난다라고 나는 이미 10년 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지, 주변에. 그러면 헛소리 하지 말라. 근데 지금도 밀린 건 아니야. 근데 애플은 이미 매출액이 500조를 찍고 있고, 삼성전자 하나는 이제 300조 되느니 마느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TSMC는 밑에까지 따라왔지, 매출 기준으로만 봐도. 그래서 좀 극단적인 얘기도 했는데, 삼성전자를 팔아야 된다, 난 이런 얘기를 예전에 블로그에 썼었던 적이 있었어. 삼성전자 매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마 있을 거야, 찾아보면. 차라리 뭐 100조든 200조든 받고 매각하는 게 나아. 결국은 일본이 따라간 길을 가게 될 거니까. 내가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좀 헛소리를 많이 했었지 평소에. 그러면 이런 헛소리를 했던 이유는 일본 공부를 많이 했어. 유럽이나 미국은 왜 따라잡혔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뽕에 취해 있었지. 우리나라는 젓가락을 쓰는 민족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잘 만든다, 미세하게. 아니면 그럴 거면 미국에서 최초로 이런 기술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종주국이 있어야지.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 그런 논리로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는 고종황제 때 이미 반도체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환경이 조성이 되면 산업은 태동되게 되어 있어. 인프라라든지 뭐 어떤 사회적 인식, 교육순,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갖춰지게 되면 산업화가 뭐 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미개발 국가로 남는 것인데, 그거를 너무 국뽕에 취해가지고 삼성이 최고다, 우리나라 기술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거기에 안주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의 절차를 이제 겪게 되는 거지, 다시. 자, 장벽이 또 있을 거야. 보면 뭐 습관적 있고 뭐 여기까지 있고, 이제 전환 비용이 있어. 전환 비용은 나중에 알고. 전환 비용은 아니, 조사 비용. 여기 보험회사, DB생명, 뭐 대한생명 이런 보험회사들, 뭐 삼성생명 이런 보험회사들은 시장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고 있잖아. 선점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기 힘들어. 조사 비용이 많이 들어. 어떤 식으로 이제 얘네가 판촉을 하냐, 어떤 식으로 이제 보험 약관을 넣느냐, 그런 것들을 조사하기 한두 개가 아니야. 고객층이 어느 정도 있는지, 뭐 어떤 사람들이 여기 보험회사에 많이 이제 가입을 했는지, 그게 또 다 틀리거든. 오렌지 라이프는 여자가 많았다, 뭐 그 신한생명은 뭐 남자가 많았다. 예전에 그런 게 있어서 성별이 좀 틀리다 그랬거든, 그 분석할 때. 그런 걸 조사하니까 그런 게 나왔는데, 하여튼 이런 조사할 게 굉장히 많아. 그리고 내가 이제 직접 제대로 분석했던 게 신용평가. 이거를 2010년도에도 분석을 했었어, 진입장벽 공부하면서. 이거 신용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수백억 원의 어떤 자금이 필요해. 그래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 기간은 한 4에서 5년 걸린다. 4에서 5년을 수백억을 쓰면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손익분기점인 바텀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손익분기점은 바텀라인 이상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수익이 이제 이때부터 나오는 거지. 4, 5년. 누가 이런 사업을 해? 문제가 뭐냐? 문제. 이 시장이 2010년도 기준으로는 이제 정체 구간에 와 있는 거야. 이제 성장이 끝나가는 거야. 그러면 자금력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은 이런 사업을 이제 안 해요. 시장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멈춰버렸잖아. 그러면 여기다 이제 투자를 안 하지. 이게 진입장벽이 돼버리는 거야. 시장 규모가 그리 크지도 않은데 몇 개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고 독과점 상태이고, 거기다가 시장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어떤 기간과 자금, 이 정도가 이제 든다라는 거야. 그
그거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제 결론을 지은 건데, 이런 경우에 뭐 진입장벽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 전환 비용. 뭐 고가의 제품을 사용하는데, 고가의 제품을 사용하고 이걸 교육하는데 드는 비용이, 발생되는 비용이 크다. 이것을 타사 제품으로 전환을 해. 이거는 비용적 진입장벽이 커져. 뭐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그래. 뭐 마이크로소프트 거나 뭐 구글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회사들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 삼성이 안드로이드 쓰다가 뭐 다른 뭐 운영체제로 바꾸는 거 쉽지 않을 거야. 개발도 못 하고 있잖아. 타이젠인가 뭔가 이런 거 하다가 그냥 다 집어치우고 있잖아. 그런 거 안 되는 거야. 소프트웨어 산업의 어떤 강점은 전환 비용에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은 위에서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데, 시장이 축소가 돼. 축소 혹은 유지. 근데 여기서 이제 꾸준히 강자가 뭐 강자 기업, 강소기업 뭐 1개 내지는 5개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시장이 진입장벽이 형성이 되는 거지. 또 WD가 그래. WD가 위에서 얘기했던 이 녀석 뭐야 이거. 얘네들도 그랬어. 저 당시에는 WD40은 대기업이 만들 수 있어. 이거 아니 중소기업 보고 그냥 돈 주고 만들려면 이거 레시피가 다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는 다 만들 수 있어. 근데 안 들어가는 이유는 그거야. 투자해서 시장에 진입하고 광고비를 써. 뭐 설비 투자 비용도 있을 것이고, 판촉비나 이런 거, 뭐 홍보비 등등등 막 썼을 때 과연 손익분기점을 넘기는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몰라. 아마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흑자가 나도 별별이 없을 거야. 은행에 차라리 저금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래서 WD는 꾸준히 이제 진입장벽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어. WD는 최강이야. 최강 기업 중 하나야.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회사들 보면 좀 안습이야. 규모는 이제 많이 커졌지. 그리고 경쟁력도 있어. 뭐 조선산업도 마찬가지고 다 경쟁력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외국에서 이제 뺏어왔던 것들이지. 그럼 우리도 뺏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지금 뭐 알트리아, 예를 들어 뭐 브리티시 타바코, 영국 그 담배 회사, 이런 회사들 그 시장 점유율 우리가 뺏어갈 수가 없잖아. KT&G가 그만큼 수출이 안 되잖아. 되긴 해도. 이게 힘든 얘기야, 이거는. 전자산업 지멘스라든지 뭐 LP다, 뭐 사뇨, 도시바, GE, 웨스팅하우스 이런 거 다 몰락해 버렸잖아. 이제 그 자리에 지금 이제 삼성, 월풀, LG 이런 애들이 지금 잡고 있는 거지. 뭐 일렉트로룩스, 뭐 얘가 저기지 벨렌베리 그룹이었나? 이거 스웨덴 회사로 이제 바뀌었는데, 스웨덴 여기 이제 아에게 이런 메이커 만들고, 여기가 이제 스웨덴 최대 재벌일 거야. 사브는 여기서 만드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쪽이야. 요쪽 스웨덴의 어떤 유능한 가문이지. 아주 거기에 뭐 있나? 그리고 뭐 일본 뭐 몇 개 회사들하고 이제 미디어텍 이런 짱깨들 거 나오잖아 지금. 미디어텍하고 하이얼 얘네가 1, 2 아니야 지금. 왜? 인구수가 많으니까. 이뿐이야. 지금 이제 인도에서도 이제 스마트폰 나온 지 꽤 됐어. 뭐 몇만원짜리 스마트폰 저가형이 막 나오고 있어. 이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인도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서남아 어느 뭐 이름 없는 국가에 갔다가 뭐 아프리카로 가는 거지. 이 모든 산업 구조들은 그렇게 가는 건데, 생산 기지가 그렇게 움직이는 건데, AI가 생기게 되면 인건비 싸움은 끝나는 거 아니야. AI가 싸우게 되면 뭐 설계랑 기술의 차이인 거잖아. 이때까지는 버텨야 되는 거야. 자본력. 자본력 때문에 이게 중국 애들이 막강한 건데, AI가 이제 나오게 되면 요쪽으로 이제 많이 가게 되는 거지. 여기 이제 플러스 자본력까지. 자본은 뭐 어떻게 배제할 수가 없다. 돈이 최고니까. AI 시대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야. 아프리카로 갈 수도 있고. 아주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예전에 썼던 글이 우리 트럼프를 내가 아주 찬양하는 글을 썼어. 이 우리나라 언론들이 얼마나 바보 같냐면, 트럼프가 나쁘대. 나는 트럼프 좋아한다고 썼거든. 여기다가 왜 썼냐? 본무역으로 가서 우리나라 그 제조업 기반을 다
뭐 붕괴되는 거 다 막자 이거야. 왜? 트럼프는 그랬어. 자, 트럼프는 텍사스주였나? 하여튼 뭐 어디갔나? 그 미국의 중산층들이 찍어줬잖아. 그 미국 중산층 중산층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실시한다. 보호무역을 시행하여 잃어버린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빼앗아오자.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미국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러시아도 그렇게 하고, 뭐 유럽, 한국, 일본 다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 그러면 삼성이 최소한 뭐 물건 안 팔려서 사업을 이제 접겠다, 이거 접겠다, 저거 접겠다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야. 대신 매출을 예전처럼 크게 가져가기 힘들겠지.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작아지니까. 수출을 해도 조금 뭐 관세라든지 이런 것에 부딪히게 되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대신 한국 기업의 수명은 길어져.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들의 당장 그렇게 하게 되면 한국 기업들의 수명이 길어진다. 가늘고 길게 간다. 그치, 가늘고 길게 가. 근데 지금처럼 하게 되면 굵고 짧게 가는 거야. 한탕 해먹고 이제 다 떠나야 돼, 이 시장에서. 그래서 나는 이 트형을 참 좋아했어, 트럼프를. 철강산업 얘기를 이때 많이 해. 왜? 철강주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철강산업. 야, 이거 참 우리나라 시장은 포스코, 그때는 한보제철이었지. 한보제철, 뭐 현대제철 지금은 이렇게 이제 원탑 투탑이고, 1강 얘가 이제 중정도 되고 1강이야 얘가. 세계 1위 업체 4위. 철강 회사 중에서 옛날 1위까지 갔었다 그랬지, 한때 90년대. 조강을 뽑아내는 양으로만. 지금은 5위, 6위, 막 7위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뭐 현대제철은 뭐 10위권에 있고 이렇게 돼 있었지. 응? 여기 철강산업의 역사를 대충 보자고. 그 전에 미국이 1위였겠지. US 스틸, JP 모건이 US 스틸 저기 만들었잖아. 카네기를 협박에 조져버려. 어떻게 조지느냐? 카네기 제철 이외의 철강 회사들을 인수해. 합병을 시켜. 그 다음에 이제 니네 이제 싸울래 말래 하니까 카네기가 이 당시에 10억 달러인가 얼마 받고 나서 이제 팔았을 거야 이거. 그 좀 싸게 팔았다 그랬어. 뭐 몇억 달러였나 5억 달러였나 하여튼 더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이거 팔고 나서 일시적으로 카네기가 최고 부자가 됐었지. 근데 US 스틸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많았어. 뭐 50% 60% 이상 됐을 거야. 그 다음에 뭐 베슬렘 스틸, 영국 애들 있잖아, 코러스. 인도 애들이 사들였지 최근에. 코러스 스틸 뭐 이런 것들이 뭐 최고였는데,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이 뭐 당연히 최고였지. 제조업이 이제 부흥했으니까. 일본 뭐 신이데스, 신일본 제철 뭐 이런, 신이데스 그리고 또 뭐 있냐,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뭐 고베제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제조업이 또 한국으로 왔잖아. 그러니까 포스코 이제 쳐나온 거지. 그 이후에 동부제철, 동국제강, 이 정도만 쓸까? 없을 것 같아. 나머지는 겉절이 회사니까, 철강 유통사니까 사실상. 그런데 이 철강업의 진입장벽 분석을 해보면 거대한 자본이 필요해. 선진국에 와서 무릎 꿇고 빌어야 이제 돈 준단 말이야. 그래야 이제 달러 1달러씩 줘야 그거 모아서 이제 만드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규모의 경제. 뭐 이 정도 있겠지. 굳이 따지자면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 그리고 환경규제. 이거는 정말 빼면 안 되겠다. 환경규제. 아무나 제수소 못 만들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막 만들려고 그러고 현대도 만들려고 그랬어. 근데 못 만들게 막았지. 환경이 파괴된다고. 인도도 지금 인도에 가가지고 저기 포스코가 만들려고 하는데 몇 년째 지금 표류하고 있잖아. 그리하여 여기까지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회사들이 뜨고 있지. 중국 회사. 바오산,
우한철강. 얘는 회사 엄청 많더라고. 뭐 여기 거의 1억 톤씩 만들 거야. 거의 우한철강, 바오산철강 해서 뭐 한 3천만 톤, 2천만 톤 이런 회사들도 꽤 많아. 현대철급에 되는 회사들도 많고 그 이상 되는 회사도 한 8개 정도는 될 거야. 포스코를 능가하는 회사가 한 4, 5개 될 텐데 지금 규모로. 요즘 분석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공부할 때는 이제 포스코가 막 5, 6위로 밀려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등등이 있어. 중국이 이미 천하 통일한 상황이고 인도도 만만찮아. 아르셀로미탈 세계 최강의 어떤 철강 회사인데 얘는 이제 중국한테 다시 밀린 것 같아. 여기가 2010년도였나? 순이익을 10조 원을 찍었어. 철강만 팔아서. 와, 이 아르셀로미탈 대단한 것 같아. CEO가 락시미 미탈. 인도 최고가부였지. 지금은 무케시 안바니한테 넘겼는데 얘가 무슨 인더스트리였더라?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이제 중국 애들이 철강을 자급자족했단 말이야. 자급화 해가지고 거기까지 좋아. 니네 만들 것만 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하던 물량을 싹 다 빼버려. 한국의 시장 점유율을 중국에서 다 빼버린 다음에 역으로 한국에 들어와.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없어. 근데 지금 당장 들어오는 것들, 최근까지 들어왔던 것들은 그나마 저가형, 뭐 열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싼 거 들어온 거야. 응? 자,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 기술력 평가를 하면 일본 철강하고 한국 거랑 거의 비슷해. 응? 근데 중국 것도 한국 거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요즘에. 중국 철강 제품의 품질이 한국 거랑 뭔 차이가 있냐? 물론 조금씩 차이다. 일본 게 좋을 거야. 뭐 기가스틸 정도 되는 그런 철강들을 만들고 있는 포스코긴 한데, 뭐 기가스틸 정도면 일본하고 비빌만 하겠다. 그 정도면. 그 외에도 뭐 많은 제품들인데 평균값으로 따졌을 때 일본이 훨씬 좋지 않을까? 훨씬 아니고 약간 미세하게 좋지 않을까? 역도할 때 역기봉, 그 역도하던 애들, 그 선수하던 애들한테 물어보면 한국 거는 두껍게 만드는데 일본 거는 얇게 만들어도 휘어지지 않는다고. 요즘에 안 그렇지. 포스코가 원체 좋으니까. 일본하고 뭐 거의 센셈이지만 중국 것도 한국 거랑 비슷해. 뭐 경쟁하는 제품에 한해서만 그렇겠지. 뭐 안 그런 것도 있을 거야. 한국이 앞서 있는 것도 있고 분명히 한국에 비해서 일본이 조금 미세하게 앞서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상 시장에서 이제 평가하는 기술력 차이는 뭐 그리 크지 않다. 아주 큰 수준까지 벌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중국이 뭐 조선소를 만들어서 이빨 만들어서 뭐 배를 찍어내잖아. 조선소도 이빨 만들고 배도 이빨 만들어. 그러면 한국 조선소들 죽어라. 죽어. 선가 까거든. 선가가 떨어진다고 그랬어. 선가. 조선 가격이 떨어져. 선주들이 선택권이 넓어져. 일본에 의존하던 시장에서 한국, 거대한 중국. 그러면 싼 거를 샀단 말이야. 싼 거를. 싼 맛에 이제 사는 거야. 가성비가 좋으니까. 근데 사고 나서 이제 한 10년 정도 써보니까 요즘 고장이 많아져서 또 한국으로 다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2010년대의 상황을 분석을 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선가가 떨어져. 배 가격이 떨어지니까 아주 싼 것만 사는 거야. 한국이 업체들이. 중국산 사는 거야. 중국산. 2010년도까지만 해도 뭐 비중이 10%도 안 됐을 거야. 근데 그게 막 1년마다 막 100만 톤씩 늘어났나? 한국 그 시장이 2천만 톤이었나? 나 이 통계를 좀 봐야겠어. 3천만 톤이었나? 그 전체 쓰는 게 3, 4천만 톤 될래나? 다 이제 중국산으로 메꾸고 우리나라 거 제품은 외국으로 이제 밀려나가. 해외로. 그럼 동남아에다 파는 거야. 동남아에다가. 응? 근데 동남아도 이제는 자급자족을 시작하였어. 이게 내가 기억은 안 나. 분석한 지 오래돼서 6, 7년 되었나? 한국 것도 인수하고 자기네가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웃긴 거야, 이게. 그리하여, 철강 산업은 진입장벽이 없는 이제 그 국면에 와버린 거야. 마음에 안 들면 중국 거 사, 그냥. 인도, 뭐 저기 동남아. 조금 좋은 거는 일본 거.
뭐 이런 거 사면 되잖아. 뭐 포스코가 더 이상 갑이 아니야. 이제 가격 결정권을 잃어버렸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그래서 보호무역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필요하다. 중국이 솔직히 난 중국 받는 애들 이해가 안 가. 이런 걸 공부를 해보면 중국을 뺄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한테 우리가 수출하는 거 몇 개 없어. 반도체밖에는 이제 없어. 완제품 수출 끝난 지가 언제 됐는데 지금도 중국 없으면 안 된다. 중국을 뭐 찬양을 해야 된다. 개소리 하세요. 그냥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고 죽으세요. 저 삼성 탕정 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이 탕정이 어떻게 지금 망해갔나? 탕정 산업단지 건설해요? 안 해. 끝났어. 이거 다음엔 이거 한번 얘기하는 걸로. 오케이, 여기까지.